오늘 느바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추가 조금 뭐 갈만하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 대 카디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빠지는 선수 보면은 소시에다드는 최전방 이삭 출전 정지로 빠지고 오야르자발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에 몬레알, 뭐 바레네체아 뭐 이런 또 선수들이 빠지는 걸로 보이고요. 루팡님 어서 오세요. 카디스 같은 경우 이제 헤르와 옌슨,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좋은 선수 이제 시메네즈가 불투명하게 떠 있는데, 어쨌든 소시에다는 지금 오야르자발 없는 부분에 있어서 득점력에 있어서 뭐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어쨌든 봤을 때 득점이 많은 팀은 아니에요. 수비, 강한 압박 이런 걸 바탕으로 승점을 좀 따는 팀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순도 높은 득점이나 뭐 번뜩이는 공격을 해줄 오야르자발의 후반기 공백이 상당히 좀 심한 소시에다드가 되겠고, 여기에 또 핵심 공격수인 이삭까지도 출전 정지. 물론 저는 이삭이 사실 이름값 대비해서 그렇게 좋은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뭐 이지 쉬운 찬스도 좀 많이 놓치고 은근히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핵심이잖아요. 팀의 핵심 공격이 빠진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의 측면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축구를 그래도 좀 분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홈 경기 리그 기준 오바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오바가 딱 한 번. 1오바, 오런더. 뭐 이런 사이즈인데, 루크님 고맙습니다. 아프리카로 넣어드릴게요. 1오바 오런더가 나왔는데, 이것도 어제 데이터적인 측면이 분명히 배팅하는 입장에서 의미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에버턴 승을 안 간 이유 자체가, 이게 기록상으로 그렇게 안 나오는 기록은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뭐 100년 정도 만에 그런 뭐 거의 연패를 와포드가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그러니까 1오바 확률로 따지면 거의 5%인가? 오바 확률 2.5 기준 5%예요 소시에다드가. 빅리그 좀 뭐 분데스나 뭐 세리에, 라리가, EPL 제가 한 10몇 년 데이터를 뒤졌거든요. 시즌 마감이 됐을 때 5%한 자리수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데이터상으로. 그만큼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기록이요. 어떻게 한 번밖에 오바가 안 나올 수 있지? 뭐 뽀록으로도 골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상으로 말이 안 된다 사실. 근데 언더가 보이는 경기거든. 이걸 어떻게 오바 찍기 좀 그렇잖아요. 뭐 소시에다의 최근 득점력을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카디스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지키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순위 대비했을 때. 그러면서 카디스가 기존에 보여줬던 어쨌든 단단하게 지키면서 원전 역습으로의 뽀록골 요런 거를 기대해 보는 상황에서 언더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좀 걸린다. 이거 5%는, 이런 데이터는 진짜 K리그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K리그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2014년에 성남이 원정에서 2.5 기준 오버 확률이 5%였어요. 그러니까 100경기를 언더로 찍으면 95경기를 먹는. 근데 지금 소시에다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뭐 설명을 드렸고, 그럼 소시에다드가 오버가 나왔을 때 성적이 어떠냐면요, 2승 1무 5패예요. 홈 원정 다 통틀어서 오버가 나오면 거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는 분명히 수비 쪽에서 잘 지켜야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 이번 시즌 승리했던 경기 지금 보시면 15승이잖아요. 두 경기 빼고 올 언더입니다. 13승이 언더예요. 이기면 언더란 뜻이고, 거의 확률 그냥 확률상으로 뜻이고, 어쨌든 카디스가 사실 강팀 상대로도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제가 그 특이상이 강팀 킬러라고도 적어놨고, 지난번에 아마 세비야랑 분석했을 때도 똑같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카디스가 이제 강팀 상대로 의외로 잘 안 진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적으면서 볼게요. 순위대로 볼게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이제 0대 0으로 무승부를 캤었고요. 바르샤 홈에서 무승부를 캤고, 원정에서, 원정이니까 원정만 적어드릴게요. 스코어는 1대 0으로 이겼었고요. 카디스가. 그리고 AT 마드리드한테 2패, 유일한 2패요. 강팀 상대로 2패고, 원정에서 2대 1로 졌습니다. 1대 2패. 그리고 세비야 홈에서 졌고요. 원정에서 지난번에 있었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자. 베티스 홈에서 졌고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소시에다드 오늘 맞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정 데이터는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고, 홈에서 졌어요. 졌던 사이즈고, 비아레알 홈에서 이겼고요. 카디스가 원정에서 3대3 무승부가 나왔었습니다. 파리까지 올 거예요. 빌바오 홈에서 졌고요.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 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AT 마드리드. 근데 뭐 라리가를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카디스가 AT 원정을 갔을 때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했는데 AT 마드리드가 극장골 넣고 심지어 경기도 밀렸어요. 카디스가 일방적인 점유율을 잡는 경기였는데 AT가 역습을 때리거나 좀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에서 거의 극장골로 이겼다.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2패긴 하지만 요것도 사실 카디스가 분명히 엄청나게 잘했던 경기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두 번 다 진 적이 없어요. 레알은 뭐 한 경기 남았습니다만 이미 원정에서 무승부를 캤었고, 소시에다드 오늘 또 맞대결인데 어떻게 될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소시에다드가 핵심 선수가 빠진 부분은 이삭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야르자발 빠져있고, 다비드 실바가 어쨌든 나이가 많은 부분에서 지난 레반테 원정에서 또 이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다는 부분, 또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고, 이런 부분 봤을 때 배당에 대한 메리트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카디스 프란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언어바는 솔직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언어바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계속 말씀드려서 그래도 언더 봅니다. 그래도 언더 볼게요. 그래도 언더. 뭐 안 찍었으면 안 찍었지 오바 보기에는 좀 빡센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언더 쪽으로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언더 배팅은 어제 제가 에버튼도 이거 승 배팅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저것도 데이터상으로는 언더가 부러질 확률이 좀, 배당도 그렇잖아요. 언더가 생각보다 높아요. 언더 배당 1.65였나? 생각보다 높아서 뭐 저는 언더를 보긴 했으면 일단 배팅은 안 했습니다. 언더 배팅은 안 했고, 뭐 데이터상 그냥 야 설마 또 언더가 나오겠어 하고 오바를 뭐 고배당으로 찔러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라요 대 비아레알, 시스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팔라진이 불투명. 비아레알은 알베르토 모레노 불투명이 많은데 단주마, 피노, 제라드 모레노, 그리고 수비 쪽에 에스토피냐 불투명인데, 어쨌든 비아레알은 지금 유로파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순위는 유로파 컨퍼런스에 진출해 있는 순위예요. 밑에서 이제 빌바오가 바짝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전에 봤던 소시에다드와의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은 경기 일정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몇 점 차야? 3점 차. 3점 차인데 소시에다드의 남은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다음 경기가 공교롭게도 비아레알 원정을 가요. 이 두 팀이 지금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소시에다드 카디스랑 홈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비아레알 원정을 가고요. 마지막 경기 AT 마드리드랑 붙어요. 그러니까 비아레알 입장에서 당장에 지금 어쨌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순위권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뭐 잠재적으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에서, 요거는 저는 라요 프렌 쪽이나 반대를 보기에는 좀 힘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아레알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세비야 경기 분석할 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잘해요. 잘합니다. 올 시즌에 원정 기록이 좋지 않지만 사실 비아레알의 로테이션을 그동안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상당히 좀 세게 가져갔어요. 뭐 거의 주전 절반을 빼거나 뭐 그런 위주로 경기를 최근까지도 많이 가져갔었고, 그런 경기들 다 졌습니다. 뭐 알라베스한테도 졌고요. 뭐 레반테한테 2대0으로 지고 카디스한테도 지고 뭐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로테이션이 돌아갔었고, 이 경기들을 제외한다면은 나머지 비아레알이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추고 나왔을 때 비아레알이 2골 이상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월달 이후로 비아레알이 2골 실점했던 경기가 레반테 원정에서 2대0으로 졌을 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알라베스, 이때 저희가 또 알라베스 프렌을 달달하게 갔잖아요. 알라베스한테 2대1로 졌을 때, 이때는 근데 로테이션이 너무 돌아왔고 선수들도 열심히 뛰지도 않았어요. 우리 다음 경기 우선이다. 뭐 레반테전에 이제 다음 경기가 바이른 미넨과 이제 홈 경기였고, 뭐 알라베스 원정에서 졌을 때는 리버풀과의 또 홈 경기가 있었잖아요.
요 경기 빼면 비아레 2골 이상 먹은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요 경기 라요가 많이 넣어야 한 골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쨌든 비아레알이 최소 한 골 정도는 기록해 줄 수 있다. 뭐 이게 터지면 무승부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비아레를 잡는 사이즈로 봅니다. 비아레알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투명 자원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단주마, 피노, 모레노 뭐 거의 공격적 핵들이 지금 껴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없었을 때 지난번에 세비야랑 붙었을 때도 공격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결정력이 좀 아쉬웠지만 오늘 또 불투명이 떠있는 상황에서 뭐 한둘이라도 나와준다면 조금 더 힘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빅매치,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토트넘 대 아스날 팬으로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아스날이 좀 오래된 팬이고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어쨌든 오래된 팬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려 하더라도 좀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측면 쪽에 맷 도어티나 레길론, 그리고 수비 쪽에 탕강가나 뭐 삼선 자원 이제 올리버 스킵이 빠져 있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 파티 티어니, 벤 화이트와 지금 부카요 사카가 또 불투명에 떠 있는, 이거 사카가 안 나오면 사실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없는데 불투명이고 어쨌든 벤 화이트도 상당히 수비 쪽에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스날이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사카는 뛰지 않을까 싶고 화이트 정도는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최근에 어쨌든 홀딩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까지 결정자를 보고요. 개인적으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리함은 아스날에 있어요. 왜냐하면 토트넘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러니까 무승부의 결과도 토트넘은 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승점 차가 이미 조금 나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이후 경기에서 또 아스날이 미끄러져 줘야 돼요. 이 경기를 4점 차가 나기 때문에 두 게임이잖아요. 두 게임 차라서 이 경기를 잡고 한 점 차를 줄이고 나머지 경기에서 아스날이 불어주고 토트넘이 다 이기면은 토트넘이 챔스를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에서의 어쨌든 전술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 아스날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토트넘이 최근에 부진하고 있던 경기, 뭐 제가 이 경기도 토트넘 분석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토트넘은 상대가 압박이 약할 때나 아니면은 선제골이 되게 중요해요. 선제골을 놓고 상대가 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손흥민 역습 때리면 아무도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습니다. 리버풀도 뭐 못 막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경기도 어쨌든 아스날이 초반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장군다기보다는 최대한 토트넘의 공격 수비 쪽에서야 뭐 압박이나 콤팩트한 그런 선수 배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물론 선제골에 따라서 이후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경기 사실 전술적으로 분석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그대로 나올 거고 아스날은 할 수 있는 전술이 많아요. 맞불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수비적으로 하면서 역습을 뭐 웨스트햄전처럼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강팀 상대로 좀 자주 쓰는 3백을 들고 나와서 뭐 변형 3백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전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맞춤 전술을 들고 올 수 있고 좀 기본적으로 유리함이 있는 아스날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바도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2.5 기준 사실 제 생각에는 북런던 더비는 원래 언더는 베팅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워낙 득점이 많이 나는 이 더비전이고 지금도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토트넘 무실점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아스날이 최소 한 골 넣는다 보고 아스날이 무실점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골씩 넣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 보여요. 제 생각 1대1로 끝날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높아 보인다. 근데 어쨌든 토트넘도 1대1 결과를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뭐 공간이 남아서 아스날 역습이 엉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토트넘이 이기면 오바입니다. 토트넘이 이기면 오바가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쨌든 저는 아스날 프레임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아니 오늘 NBA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고 NBA는 좀 어려워가지고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요 오늘 멤피스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보스턴이 지네. 레알 마드리드 대 레반테 이 경기는 어쨌든
레알의 라인업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처럼 사실 AT 마드리드 원정 갔을 때 레알이 뭐 벤제마도 안 뛰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벤제마 안 뛰는 거였으면 우리도 AT승 갔겠죠. 근데 우리는 라인업을 보고 배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어쨌든 뭐 지금 레알 같은 경우 애초에 선수단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불투명자들이 좀 많은데 이런 자원들이 불투명일 수 있겠고, 그나마 여기서 좀 아쉬운 자원은 알라바 정도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 게 좀 아쉬울 수 있는 레알이고, 레반테는 이제 수비 쪽에 무스타피나 뭐 솔다도, 클레르크, 프루토스, 뭐 수비 쪽에도 그렇고 공격이나 뭐 미드필더 괜찮은 선수들이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오늘 벤제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레알이 홈 경기고 원정도 아니잖아요. 홈이고, 그리고 벤제마가 또 지난 경기 아예 뛰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이 경기를 어쨌든 승패로 건든다면은 그래도 승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레반테도 어쨌든 강등 버프를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햄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혹은 무승부라고 보고요. 요거보다도 사실 저는 3.5 오버가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 사실 햄무 무승부 보긴 하는데 햄무 무승부 찍을 만한 경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레알이 뭐 4대2로 좀 더 마인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해서 별로 그게 땡기진 않고요. 그래도 오바의 가능성, 어쨌든 벤제마가 나온다면은 레반테는 사실 뭐 2골 이상 준다고 봐야겠죠. 2골 이상 준다고 봐야겠고, 지금 어쨌든 레알과 또 동기부여적으로 없고,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레알이 동기부여가 사실 떨어졌을 때는 삼선에서의 수비 커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드러나거든요. 결국 이제 수비적인 부분, 공격은 워낙 그냥 솔직히 너무 잘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레반테도 제가 볼 때 최소 한 골, 조금 더 잘 넣는다면 2골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헤베는 좀 오바로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기 정도로 보고요. NBA는 일단 말씀드리면은 저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좀 어려워서 못 가겠어요. 오늘 어려워서. 어제도 사실 제가 보스턴 말고는 분석을 안 했는데 보스턴 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게 쉽진 않다. 자, 필라델피아 대 IM이고, 지금 GTD 같은 경우 뭐 엔비드가 떠 있고 한데 나올 가능성이 높고, 타이블이 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시리즈에서 타이블이 중용받고 있지는 않죠. 어쨌든 필라가 수비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이 데니 그린의 3점, 결국 3점이 터져야 이기잖아요. 코너 3점이나 이런 부분, 그런 쪽에서 필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블이 못 나오면 당연히 아쉽겠지만 뭐 없어도 필라가 뭐 확실하게 진다 이런 사이즈는 아니다. 어쨌든 GTD가 이렇게 떠 있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 라우리가 지금 빠져 있고 나머지 GTD 뭐 나온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는. 근데 라우리가 빠졌을 때 마이애미가 전승이에요, 시리즈.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졌을 때는 라우리가 나왔던 경기고, 그때 라우리가 뭐 다 똥을 쌌어요. 라우리가 필라 상대로 잘했던 경기가 없고, 다 그냥 라우리가 다 말아먹었었던 경기여서 오히려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라우리가 빠지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또 어쨌든 간에 오늘 있는 두 경기는 시리즈가 일단 이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2라운드고요. 지금 3대2로 마이애미가 홈에서 5차전을 잡았기 때문에 한 경기 더 잡으면은 마이애미가 이제 컨퍼런스 결승에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있을 이 두 경기 다 홈팀이 이겼어요. 필라 마이애미도 다 이제 계속해서 홈팀이 이겨왔었고, 필라가 홈에서 2번 이겼고 마이애미 홈에서 3번, 뒤쪽에 있는 댈러스 피닉스도 댈러스가 홈에서 2번, 피닉스가 홈에서 3번 이렇게 이겼어서, 이것도 저는 일단은 필라 사이드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홈에서의 강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상하게 마이애미가 원정만 오면은 야투율이 너무 떨어져요. 뭐 자시고 어쩌고 간에 그냥 야투가 너무 안 된다. 슛이 안 들어가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지난 홈 경기 때는 다행히도 이제 여러 선수들이 뭐 반등을 했었어요. 뭐 피지 토커도 좀 넣어주고, 뭐 맥스 스트러스나 벤치 히로도 뭐 쏠쏠하게 꼽아주고 이런 사이즈였는데,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1차전, 2차전에 마이애미 선수들이 야투 괜찮다가 귀신같이 원정 가니까 다 팅팅팅팅팅 그런 식의 경기가 있었고,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을 또 참고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홈팀이 필라델피아 승, 뭐 마인 이렇게 봅니다. 핸디가 작기 때문에 마인까지 봅니다.
보스턴이랑 미러키는 애초에 홈이 계속 이기고 있지 않았어요. 보스턴의 홈 1차전, 2차전 때는 이제 첫 경기 졌잖아요. 1승 1패였고 미러키 홈 때도 1승 1패 그랬습니다. 뭐 그 어디야 멤피스 경기도 마찬가지고 요 두 그것만 이제 홈팀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 어쨌든 댈러스 때 피닉스로 넘어와서 지난 경기 이제 핑스가 압살했었죠. 요것도 적어드려야지. 6차전이고요. 지금 피닉스가 3대2로 리드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잡는다면은 피닉스가 또 이제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올라갑니다. 어쨌든 지난 경기 뭐 데빈 부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미칼 브리지스가 제 생각에 처음으로 돈치치가 좀 막힌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 경기는 피닉스가 좀 똑똑하게 수비를 들고 왔고 사실 했던 거 전부 다 뭐 예전 경기에서 했던 거예요. 얘네는 이미 패가 다 까진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상황 안에서 집중력이 있는 팀들을 결국 가져가는 사이즈인데 어쨌든 지난 경기 피닉스의 페인트 존 수비는 굉장히 좋았고 댈러스 같은 경우 어쨌든 지들도 알아요. 둘 다 압니다. 피닉스도 알고 댈러스도 알아요. 3점이 제일 중요하다. 댈3 안 터지면 못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가 만드는 3점의 대부분 이제 젤런 브런슨이나 돈치치가 뭐 크리스포를 상대하거나 뭐 다른 선수들 상대하면서 이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뭐 헬프 디펜스가 올 때 외곽으로 내주거든요. 코너나 45도나 내주고 거기서 만드는 3점이 많은데 지난 경기 젤러스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애초에 좀 그 안쪽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외곽에서만 이렇게 볼을 돌려서 만드는 것보다는 들어간 다음에 이제 도움수비 올 때 만드는 외곽이 많았는데 애초에 피닉스가 그거를 원천 봉쇄를 좀 했다. 그러면서 돈치치나 뭐 제일런 브루스는 어려움을 겪었고 뭐 3쿼터 막판부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애초에 림을 좀 노리면서 돌파 득점을 가져가거나 뭐 미드레인지 게임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은 이거는 피닉스가 잡을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닉스 승이랑 마인까지 보고요. 뭐 제가 지난 두 댈러스의 홈 경기 때는 뭐 댈러스도 보고 한 번은 패스했었나? 어느 번은 바트 틀렸었나? 뭐 그랬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시리즈가 이게 마무리 지어질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드와이트 파일 뭐 똥 싸고 있고 댈러스의 벤치에 뭐 베르탄스나 이런 애들도 사실 주사위 느낌으로 지금 베르탄스도 최근에 폼이 되게 좋아요. 지난 경기도 뭐 상당히 잘해줬고 지지난 경기도 댈러스 홈에서 상당히 잘해줬었는데 요런 주사위 애들이 터졌는데도 사실 어쨌든 댈러스가 지난 경기 상당히 어려웠었고 어쨌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터진다면 뭐 할만한 느낌은 있겠으나 안 터진다면 댈러스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불안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피닉스 쪽에 조금 더 괜찮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특히나 이제 피닉스도 어쨌든 계속해서 피닉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제 크리스 폴이 수비 쪽에서의 공략을 당하거나 뭐 젤런 브런슨이나 이제 돈치치한테 아니면 벤치에 이제 카메론 펜이 나왔을 때도 얘는 뭐 폴만큼이나 폴보다도 수비가 안 되잖아요. 나왔을 때 공략이 당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댈러스 피닉스는 또 이제 랜드리 샤멧이라는 카드를 지난 경기에 또 많이 중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론 페인의 출전 시간을 많이 줄이고 랜드리 샤멧 물론 얘는 슈터인데 슛이 안 들어가서 뭐 쓸모가 없긴 한데 어쨌든 페인의 그런 단점을 감추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피닉스의 대처가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댈러스는 할 수 있는 게 외곽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뻔하다. 지금 정도 이제 6차전 정도 와서는 뭐 패가 다 까진 상황에서 그냥 결대로 나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6경기 뭐 많지 않은 경기 수에서 분석은